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구 분석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요구 분석이라는 거는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서 또 하나의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그럼 요구라는 것의 어떤 개념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요구는 이제 어, need라고 이제 영어로 볼 수 있는데 이제 프로그램에 참여할 잠재적 대상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실제로 그 사람들이 꼭 다 참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프로그램이 목적하는 그 대상, 그것 이제 대상자와 또 이제 프로그램이 실시될 그 맥락, 그런 의미에서의 관련 조직. 그러니까 이들의 요구를 어,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이들의 요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이 사람들의 요구나 잠재적 대상자의 요구나 관련 조직의 요구를 잘 모르거나 잘못 알았을 때는 이제 그 프로그램의 대상자의 참여를 기대할 수가 없죠. 되게 굉장히 저조하게 되죠. 왜냐하면 프로그램이 그다지 필요하지 않은 프로그램이 될 테니까요. 그래서 요구라는 거는 요구 분석이라는 거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전에 굉장히 필요한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요구의 정의라는 건 뭐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요구랑은 조금 비슷하면서도 다른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개인이 갖추어야 할 상태. 그러니까 A랑 B 지점이 있다 그러면 이 B 지점,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지점과 현재, 이게 이제 갭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존감이라 그럴 때 자존감이 어느 정도 높았으면 좋겠다. 근데 높았으면 좋겠다. 근데 현재는 자존감이 낮은 상태다. 그럼 이제 이 자존감을 어떻게 끌어올리느냐. 그럴 때 자존감 관련한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 이제 뭐 이런 거죠. 간단하게 말하면. 그래서 여기에서 거기에 존재하는 차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기대되는 상태와 현재의 상태의 차이. 이제 그거를 메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개인 상담도 있을 수 있고, 집단 상담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 요구를 살펴보면, 요구는 이제 어떤 개인 내적인 요구와 사회적인 요구, 이렇게 한 두 가지의 카테고리 범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일단 개인 내적인 요구라 그러면 개인의 어떤 심리적 요구 중에 개인의 어떤 생리적 요구, 또 사회 심리적 요구, 이렇게 나눠볼 수 있죠. 여러분들 메슬로 들어봤나요? 메슬로는 욕구 위계 이론에 대해서 얘기했죠. 메슬로의 욕구 위계 이론의 어떤 그 위계를 좀 살펴보면 맨 밑에가 이제 생리적 욕구, 그러니까 우리 신체적인 욕구죠. 그러니까 뭐 의식주, 쉽게 말하면 의식주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안전의 욕구, 또 애정 및 소속감의 욕구. 그 다음에 그 위에 이제 자존감이라는 게 있고, 더 위에는 자아 실현을 하고 싶은 욕구, 또 인지적, 지적인 뭔가를 알아가는 배움의 욕구, 그리고 미에 대한 그 미를 추구하는 욕구. 여기가 이제 가장 이제 위에 있다라고 보죠. 이제 사실은 이제 웨슬로가 처음에 말했을 때는 여기까지 얘기했는데 그 이후에 이런 것들이 이제 더 추가된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개인 내적인 욕구,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여기에서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개인의 어떤 자존감, 이런 욕구를 채우기 위한 것, 또는 뭐 자아 실현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것, 아니면 뭐
이렇게 소속감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거. 이런 단계별로 우리가 프로그램의 어떤 중점을 어디에 두느냐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면 이번에는 개인적인 어떤 욕구가 아니라 사회적인 요구를 한번 살펴보죠. 사회적인 요구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규범적 요구가 있고 또 지각된 요구가 있고 표현된 요구가 있고 비교 요구가 있고 그래서 조금 그거에 대해서 각각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규범적인 요구라고 한다면 이제 전문가에 의해서 일정하게 정의된 기준에 도달했느냐 안 도달했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인터넷 중독이라든지 정신건강 척도라든지 진로 성숙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요구를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시도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검사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받아본 적이 있을 것 같아요. 학생 정서 행동 특성 검사라는 게 있어요. 이게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 실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정서적으로 또 행동적으로 이렇게 위험 집단, 이런 어떤 취약성이 있는 집단을 선별해 내려고 하는 그런 이제 검사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검사를 가지고 이제 이 검사들에는 어떤 기준점이 있죠. 그래서 그 기준점 예를 들어서 이상이 되면 좀 더 이 학생들이 위험군에 속한다 이런 어떤 취약성을 가지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뭐 개입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이제 이런 전문가에 의해서 이런 이제 정의된 기준이 있고 이제 그런 기준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런 이제 그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검사를 통해서 이제 그런 예를 들어서 뭐 정신건강적으로 취약성이 있는 학생들을 선별해내고 그 학생들을 위한 개입을 하게 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규범적 요구는 이제 객관적인 목표 설정하고 그거를 이제 수치화하는 게 용이하죠. 근데 이제 단점이라고 하면 그 요구의 기준이 이제 전문가에게 제시된 것이고 그래서 이제 변하기 쉽다는 거예요. 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게 이제 만약에 뭐 한 사람의 전문가에게서 이런 이제 기준이 나왔다 그러면 전문가마다 조금 또 다른 기준을 제시할 수도 있죠. 또 시간의 흐름, 또 시간이 뭐 예를 들어서 뭐 5년 전에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었는데 뭐 5년 후에는 또 그 기준이 정신건강에 대한 기준도 바뀔 수 있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변하기 쉽다는 단점도 가지고 있죠. 규범적 요구 분석의 예를 한번 볼까요? 여기서 이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개발한 이공계 대학생의 전공 및 진로 탐색이 아니라 탐색 프로그램 개발의 다양한 요구 분석 내용 중에서 잠재적 대상 집단을 대상으로 진로 결정 자기 효능감을 측정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어떻게 나왔냐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효능감이 높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보니까 이 검사를 실시해 보니까 여학생 집단에 뭔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또 오타가 있네요. 대상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그 프로그램 개발의 당위성을 이제 증명하는 거죠. 이 사진은 어떤 제가 이제 청소년 상담 복지 개발원의 웹사이트에서 가져온 거예요. 청소년 상담 복지 개발원에 요 주요 사업 중에 이 프로그램 개발 사업이 있어요. 연구, 그러니까 청소년 관련한 연구랑 그에 맞게 프로그램 개발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가져와 봤는데
보면은 이제 여기 프로그램 개발 수행하는 거, 연구 주제 선정하고, 연구 수행하고, 연구 결과물 활용하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 수행하는 부분이 이 부분에 이제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런 것들이 있죠. 그 요구 조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문헌 분석, 뭐 수요 조사도 하고, 심층 면담도 하고, 포커스 그룹 인터뷰도 수행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또 이제 뭐 현장 전문가 학계 자문 이런 것도 실시하고.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 살펴볼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한국 청소년 상담복지개발원에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여기를 들어가서 보면 이 청소년 상담복지 개발원에 이 전자도서관이 있어요. 어디 있냐면 여기는 안 나왔네요. 근데 지금 이제 요 웹사이트 여기를 들어가 보면 프로그램 개발 여기를 들어가 보면은 전자도서관으로 가는 요 링크가 있어요. 그래서 전자도서관에 가서 링크를 보면 이렇게 지금 개발된 것들이 나와 있어요. 여기는 이제 연구도 속해 있고 여기서 개발된 프로그램도 나와 있어요. 여기 봐봐요. 사이버 폭력 예방 또래 상담 프로그램 개발. 그렇죠. 이제 이렇게 청소년 상담원에서 청소년 상담복지 개발원에서도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곳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취업을 해서 이제 프로그램 개발을 담당하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규범적 요구 잠깐 그 설명을 했고 이제 규범적 요구 말고 지각된 요구를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이제 지각된 요구라는 거는 개인이나 집단이 실제로 지각한 요구. 그런 난 이런 게 필요하다. 우리 집단은 우리 조직은 이런 게 필요한 것 같다. 그래서 그거 어떻게 그러면 파악하냐? 주로 설문조사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이 수업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선배들도 설문조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지각된 요구를 하려면은 이제 이 요구 조사를 할 때 그 대상을 이제 잘 선택을 하는 거죠. 이 대상이 이제 그 잠재적 대상자를 잘 선택해야 되죠. 이 잠재적 대상자가 대표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만약에 내가 대학생을 생각하고 있어요. 대학생을 위한 그룹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근데 대학생 1학년을 주로 생각하고 있어요. 새내기를. 그렇다면은 이제 이 설문조사도 대학교 1학년생을 위주로 이루어지는 게 좋겠죠. 그래야지만 그래야지만 이 대표성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집단의 요구를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거의 단점은 이제 개개인의 반응이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뭐 가능하면 조금 많은 사람을 설문조사를 하면은 조금 더 정확한 요구 분석이 가능하겠죠. 잠깐만요. 요건 좀 나중에 보여줄게요. 요게 이제 그 요구 분석을 한 예인데 이거는 이제 저소득층 가정의 부모 양육 태도에 따른 이제 부모 교육 프로그램이에요. 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이제 개발하기 위해서 이제 요구 분석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는 어떤 대상을 그러니까 이제 상대로 요구 분석을 했냐면은 여기 드림 스타트를 운영하려는 그 현장 전문가 10명을 대상으로 이 프로그램 관련한 이제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인터뷰의 내용을 가지고 이제 요구 분석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는 이제 전문가를 대상으로 했고 나중에 우리가 이제 포커스 그룹에서 배울 거예요. 포커스 그룹이라 그러면은 소수의
집단 인터뷰라고 생각하면 돼요. 다음으로는 이제 표현된 요구. 그러니까 개인이나 조직이 필요로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나타낸 것. 프로그램에 대한 확인된 수요. 그러니까 학교 폭력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한 수요 조사를 교사 대상으로 하게 된 거죠. 또 이제 비교 요구라고 하면 그 다른 집단과 비교해서 이 집단의 어떤 요구를 파악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뭐 서울과 뭐 우리 지금 충남 이렇게 이제 지역 간의 복지 서비스의 수준을 알아본 거죠. 예를 들어서 서울과 충남 청년 대상의 복지 서비스. 근데 이런 거는 이제 데이터가 큰 데이터가 주로 있어요. 그럼 그 데이터를 가지고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이미 이제 청년복지 서비스 관련 기관에서 충남도의 청년복지 서비스 기관과 서울의 서비스 기관에서 조사를 해놓은 게 있어요. 그럼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비교를 분석하는 거죠. 그럼 보면은 예를 들어서 충남 쪽이 청년복지 서비스가 서울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격차가 많이 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충남 쪽에 청년복지에 대한 개입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요구 분석의 의미와 필요성은 그러니까 이제 요구 분석의 의미는 이제 이런 거예요. 변화하는 집단의 요구를 계속적으로 평가함으로써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수정하는 기초적인 항해 시스템을 위해 자료를 제공하는 것. 그러니까 이제 한 번 분석이 아니라 이 요구라는 거는 이제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또 어떤 요구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상적으로는 이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요구 분석을 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그 프로그램 개발한 프로그램을 그냥 계속 써먹는 게 아니라 또 다시 이제 요구 분석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이제 그 대상의 어떤 요구가 바뀌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걸 또 다시 반영해서 프로그램을 수정할 수도 있고, 또 이 프로그램이 더 이상 그 잠재적 대상자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했을 때는 그걸 이제 폐기 처분하는 거죠. 폐기 처분하고 새롭게 다른 어떤 프로그램을 계획하거나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섣불리 뛰어들기 전에,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고 막 뛰어들기 전에 그와 관련된 대상 집단, 또 그 집단이 속한 지역 사회 그것이 실행되는 관련 기관 이런 것에 대한 이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요구 분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문제가 뭐고, 문제들의 우선순위가 뭐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목적을 설정해야 되고, 그러기 위한 프로그램은 어떤 게 필요하고, 어떤 게 효율적이고, 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좀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좀 어렵죠? 이런 걸 한꺼번에 다 생각한다는 게. 근데 이상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다 생각을 하고 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프로그램의 필요성 여부를 이제 확신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요구 분석을 했어. 그래서 잠재적 대상자가 이러이러한 게 필요하다고 설문조사를 했더니 우리 학교에 자해 학생들이 요즘 자해 학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이 이런 자해를 하는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설문조사나 뭐 아까 얘기한 어떤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그런 조사를 하고 그걸 분석하면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왜 이런 거 나왔지? X.
그래서 이러이러한 분석을 해보니까 요구 조사를 했고 요구 조사 분석을 한 결과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그게 이제 증거가 되는 거, 증거 자료가 되는 거죠. 근거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 기획에 이걸 바탕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이제 기획하는 거고,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이런 다 나머지 작업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구 분석을 할 때 미리 좀 생각해야 될 게 이제 어떤 지리적 분포, 사회인과학적 특성 이런 거에 대한 부분도 요구 분석에서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 해보면은 이제 설문조사 해보면 이 사람들이 주로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사는지, 또 그 사람들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이 뭐 나이, 연령, 뭐 거주 형태, 뭐 이런 것들, 거주 형태, 뭐 종교, 뭐 이런 것들이 어떤지 파악할 수 있다는 거, 잠재적 대상자에. 그렇죠.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요구 분석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한데, 이제 어떤 개입이 특정 집단에 투입되어야 되는가, 그리고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만큼 그런 특정 문제를 가진 대상자가 충분히 존재하는가, 그리고 잠재적 대상자가 이미 존재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주제에 관해서 이제 선행연구라고 하는데 이제 논문 조사, 이제 뭐 문헌 연구라고 하죠. 이걸 해보면 이제 기존의 프로그램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디딤 센터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발표한 것 중에 하나예요. 이 디딤 센터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디딤 센터에도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이미 개발된 게 있죠. 근데 이제 그 잠재적 대상자가 이미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또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가,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 프로그램이 이제 근데 있는데 왜 참여가 거기 안 될까? 그러면은 뭔가 이 프로그램이 다 반영하지 못한 그 대상의 어떤 요구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프로그램과 차별화된 새로운 프로그램을 이제 개발할 어떤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요구 분석의 단계를 살펴보죠. 그럼 어떤 단계를 살펴봐야 되냐? 이제 상황을 분석해야 되죠. 요구 분석의 범위를 결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까지 요구 분석을 할 것이냐, 어느 정도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베이를 한다면, 설문을 돌린다면 얼마나 대상의 대상의 이제 숫자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 뭐 몇십 명으로 할 것이냐, 몇백 명으로 할 것이냐, 몇천 명, 몇만 명으로 할 것이냐, 뭐 이런 거죠. 근데 이제 현실적인 자원의 범위에서 설정을 해야 되죠. 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의 그 안에서 이제 이런 요구 분석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기관이 조그마면 뭐 대상자도 조금밖에 실시를 못하는 거고, 기관이 크면 많은 대상자를 통해서 좀 더 방대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중요하죠. 요구 분석을 할 때 요구 분석을 통해서 내가 뭘 얻고자 하는지, 내가 얻고자 하는 정보가 어떤 것인지, 이거를 명확하게 하고 설문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설문의 답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정보를 알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필요하죠. 활용 가능한 정보의 유무 확인. 그러니까 이제 꼭 설문을 안 해도 기관의 보고서도 있을 수 있고, 아까 이제 우리 비교 분석할 때도 이런 기관에서 나오는 보고서를 비교함으로써 또 이제 어떤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가져올 수 있거든요. 또 담당자 면담,
또 문헌조사 이런 거를 통해서도 이제 그런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걸로 충분하지 않아. 그러면 이제 뭐 설문이라든지 다른 것들, 다른 방법, 전문가와의 포커스 인터뷰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 요구 분석을 이제 시행하는 기관이 어디냐, 그 기관이 가지고 있는 자원에 맞춰서 이제 생각을 하고 그 요구 분석의 목적 분명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거의 답을 이미 다른 자료가 줄 수 있다면 굳이 또 새로운 뭔가를 시도할 필요는 없는 거죠. 있는 자료를 가지고 활용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요구 분석의 방법을 선정하는 이제 요구 분석의 방법을 이제 그 다음에는 요구 분석의 방법을 선정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정보의 출처가 무기명이어야 하든지 이제 이 사람을 익명으로 처리하는 거죠. 무기명이라는 거는 또 비용을 고려해야 되고 이제 요구 분석의 방법 선정할 때 후속 조치가 가능한지 안 한지 이제 면담 아까 이제 포커스 그룹이라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개인 면담도 될 수 있고 집단 토의 같은 게 이제 포커스 그룹이죠. 이런 경우에는 뭐 1차 면담에서 다 밝혀지지 않고 뭐 1차 집단 토의에서 뭔가 내가 원하는 정보를 다 얻지 못했어요. 그러면 이제 2차 면담이나 2차 그룹도 가능해요. 근데 이제 설문의 경우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주로 하죠. 그렇기 때문에 2차 설문을 한다는 게 사실상 그렇게 가능하지가 않아요.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속 조치가 필요한 경우면은 설문조사를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근데 또 정보 회수에 걸리는 시간, 또 설문조사가 조금 더 오래 걸리죠.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할 때는 특히. 면담이나 집단 토의는 딱 뭐 하루 날짜 정해가지고 아니면 며칠에 걸쳐서 뭐 일주일에 걸쳐서 10명을 면담을 한다. 아니면은 뭐 7명이 속해 있는 그룹을 뭐 세 그룹을 이제 집단 토의를 한다. 이제 뭐 한 달 내에 할 수 있다. 뭐 일주일에 하나씩 한 그룹씩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조금 시간이 더 적게 걸리죠. 설문은 이제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 이제 좀 시간이 더 소요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설문의 규모에 따라서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분석이 어느 게 더 쉽냐? 이제 이제 분석 설문을 했어. 아니면 이제 그 포커스 그룹을 했어. 그럼 그 분석해야 되잖아. 그 결과를 뭔가 요약을 해야 되잖아. 근데 이제 양적인 설문조사가 훨씬 더 쉽죠. 빨리 나오죠. 요새는 이제 네이버 설문이나 구글 설문 같은 거를 하면은 아마 결과도 그냥 바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온라인 설문도 많이 하죠. 온라인 설문. 근데 이제 질적인 거는 이제 시간이 조금 덜 걸릴 수 있는데 이걸 분석하는 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이게 조금 이제 이런 부분은 좀 이걸 이 사람들의 이제 말한 것들을 다 이제 막 다 이렇게 타이핑을 해가지고 그것들을 이제 뭐 분류하고 이제 이런 작업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조금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제 그 방법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이런 측면을 고려해서 이제 어떤 방법이 이제 설문조사가 적합할 것이냐, 면담이나 집단 토의가 적합할 것이냐 이런 걸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요구 분석 계획을 할 때 언제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정보 수집할 건지 정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정보 제공자 어떻게 확보할 거예요? 그렇죠. 이거 예를 들어서 청소년에게 직접적으로 이제 뭐 설문을 하거나 청소년의 포커스 그룹을 한다 그러고 쳐보죠. 그럼 이 청소년이 어떻게 포커스 그룹에 참여하게 할 거냐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주로 뭐 학교에 컨택을 하겠죠.
학교에 컨택을 해서 학교장 또 담임 교사 이런 사람들한테 컨택해서 이제 뭐 각 학급별로 뭐 2명씩 모은다든지 각 학급별로 한 사람씩 모은다든지 이래서 이제 포커스 그룹을 하게 되는 거죠. 수집한 정도 어떻게 분석할 것인지 이제 요거 분석 계획할 때 누구는 이제 어떤 파트를 담당할 건지 누구는 가서 직접 설문을 하고 누구는 그걸 분석하는 작업을 하고 누구는 정보 제공자를 확보하기 위한 일을 담당하고 이렇게 이제 일을 분담해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자료 수집 분석하고 이제 파이널 이제 보고서 작성하는 거예요.